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이놈의 인생살이,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들, 오늘따라 왠지 어깨마저도 천근만근이다. 그래도 터벅터벅 지하철에 올라 콩나물 시루 속에 콩나물이 되어 하루를 시작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무표정한 표정의 공상들이다. 속내를 감춘 채 자신의 일상이 당연한 듯. 오늘도 나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살이들 낄낄낄. 호호호. 가끔씩 들려오는 젊은 연인인 듯한 남녀의 웃음소리만이 무거운 지하철에 울려 퍼진다. 솔직한 젊음이 오히려 부렵다고 느낄 즈음 상혁아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상혁은 분명히 나의 이름이다. 어릴 적부터 불려왔고 지금 그런 상혁이란 이름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늘상 들락거리는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다. 박상혁 맞지? 난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반의 젠틀한 중년 남자가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야, 이 새끼. 이게 얼마만이냐? 그는 무덤덤한 나의 손을 덥쑥 잡으면 흔들어댄다. 누구신지 그의 행동으로 봐선 날 무척 잘 알고 있는 친구인 듯 싶은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마. 나야 김용태라고. 김용태.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나의 친구이자 소중한 우리만의 추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나의 친구였다. 앞니가 말처럼 넓게 벌어진 관계로 어려서부터 별명이 닭광이었다. 김용태, 닭광. 야, 이게 얼마만이냐? 마치 어릴 적 그날로 돌아간 것 마냥. 가슴 벅차고 그때의 가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닭광과의 만남이다. 거의 20년 넘는 세월의 흐름 속에 닭광은 어엿한 중년 신사로 변모해 있었으나 어릴 적 해맑은 웃음과 앞니의 벌어짐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새끼야. 정말 반갑다. 길순간 지하철 안은 두 남자의 목소리로 소란스럽다. 한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에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그런 눈길에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소중한 나의 친구를 만났으니까 말이다. 우린 지하철역 가까운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전에 회사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낸 터였다. 소중한 녀석과의 만남인지라 연차가 아깝지 않았다. 다방 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은 녀석과 난 수다스런 여자들 마냥 조잘대기 시작한다. 이게 얼마만이냐? 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갔으니깐 거의 20년 만이다. 어떻게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냐? 그럼 너가 먼저 연락하면 손가락이 부러진다냐? 녀석과 난 히히덕거리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고 있었다. 녀석은 그동안 갖은 고생하며 지내왔고 지금은 다닥제 대리점을 하고 있다면서 언제 한번 놀러오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대리점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선 어느 정도의 부와 여유를 분명히 누리고 있는 듯 싶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녀석보다 머리도 좋고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나는 별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었다. 어떻게 살았니? 결혼은 했니? 자식들은 몇 명이니? 직업이 뭐니? 행복하니? 등등 녀석이 물어오는 질문에 건성건성 대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을 만난 후부터 묻고 싶은 한마디가 아까부터 입안에서만 빙빙 돈다. 색시는 뭐 하시냐? 이쁘시냐? 그냥 평범해. 길거리에서 흔히 지나치는 아줌마지 뭐. 그건 그렇고. 용태야, 난 아까부터 하지 못한 말을 꺼내놓으려 하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마구 뛰었다.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지랄이야? 저기 있잖아, 어머님은 여전하시지. 용태 또한 각오했다는 듯 얼굴에 묘한 웃음을 짓더니 곱게 늙어가신다. 너 말대로 평범한 노인네 다 됐지 뭐.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너가 전학 갈 때가 30대 초반이셨으니깐 올해 52세야? 그렇구나. 여전히 이쁘시지? 자식, 너 아직도 우리 엄마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한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인데 지금 가서 뵐래? 집에 계실 텐데. 용태의 이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른다. 정말 지금 가도 돼? 못 갈 게 어딨냐? 20년 만에 만났는데 맞다. 용태 말대로 못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럼 전화라도 한 통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간다고.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서 깜짝 놀라는 엄마 모습이 보고 싶어지는데 용태는 마치 그 광경을 상상하는 듯한 의미 있는 웃음을 비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맹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엄마 깨신단 말이야. 용태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엄마의 월남 치마를 들쳐 올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든 용태 엄마였다. 야, 용태야. 그만하자. 무섭단 말이야. 쉬. 조용해. 새끼야, 보고 싶단 적은 언제고? 아, 이렇게 떨릴진 몰랐지? 뒤척이는 용태 엄마였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때 아줌마의 얼굴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상이었다. 그날이 내 생애 최악의 날이자 최고의 짜릿한 날이었다. 우린 말이 없었다. 엄마. 상혁이가 조르는 바람에 평상시 용태의 간교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철저하게 배신할 줄이야. 난 놀란 토끼 눈을 떠 용태를 쳐다본다. 그러고 잠시 후 흑흑흑 그녀의 흐느낌이 들리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처량히 울어대는 용태 엄마. 이젠 가련인 어깨를 연신 들썩거리며 목 놓아 울고 있다. 순간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자 용태와 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었다. 아줌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길렀어? 김용태, 말 좀 해보라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우린 용태 엄마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줌만 어느 정도 진정되었는지 울다 말고 용태를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었다. 아줌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용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쩌랴. 이대로 숨죽이고 있다간 수습은커녕 용태 녀석은 거의 사망인 것이다. 박상혁, 넌 이제 집에 가. 아줌만 단호했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리니? 집에 가란 말이야. 난 그날 그렇게 용태 집을 빠져나와야 했지만 뭔가 뒷맛은 개운치가 않았다. 다음날 용태는 종아리엔 촘촘히 핏자국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난 조마조마한 맘이었다. 뻔질나게 드나들던 용태 집엔 한 번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고 가끔씩 용태 엄마를 골목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애써 딴전을 부리며 걷곤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용태 엄마였다. 그런 그녀를 볼 때면 그날 일이 후회스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난 그녀를 생각했다. 17세 어린 사내 가슴에 그녀는 한떨기 꽃으로 피어 있었던 것이다.
상혁아, 오늘 나랑 우리 집에서 자자. 너희 집에. 덜컹. 용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7월의 한증막 같은 열기가 일순간 뿜어져 나온다. 용태 엄마 방에서는 빈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용태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용태는 자기 방으로 갔고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용태 엄마였다. 안녕하세요. 뛰는 심장을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한 채 불쑥 튀어나온 인사말이었다.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싶었다. 상혁아,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내 방으로 가자. 난 용태 엄마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상혁아, 너 나를 여자로 생각하고 있니? 난 대답을 못했다. 아줌마, 그녀는 야릇한 웃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얼른 이리 오지 않고? 상혁아, 내가 우리 상혁이가 이렇게 큰지도 모르고 아직 어린애 취급만 했으니 내가 우리 상혁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친아들 같은 상혁이 이잖아. 아줌마, 그녀는 이미 결정을 굳힌 듯하다. 나도 모르게 발길을 옮겨놓는다. 상혁아, 이리 와. 괜찮아. 그녀는 엷은 미소를 띠며 나를 쳐다보았다. 친구의 어머니란 일륜적 가치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난 용태네 집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녀를 만났다. 너무나도 짜릿한 경험이었고 황홀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용태와 그녀는 갑자기 이사를 간다며 나를 떠나갔고 우리들의 관계도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딩동, 용태 녀석의 집은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최고급 아파트였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용태가 피식 웃어 보인다. 긴장되니? 그럼 짐마. 20년 만에 처음으로 뵙는데 문이 열리고 우릴 맞이하는 낯선 여자. 용태 엄만 아닌 것 같고 용태 마누라치곤 너무 늙었고. 누구시냐? 용태야. 간병경 가정살림 해주시는 분이야? 간병. 일단 좀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38평 아파트에 멋있는 집안 인테리어며 가구들. 용태가 많이 출세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새끼 부럽냐? 부럽긴. 좋다. 친구가 이렇듯 출세했는데 뿌듯하다 임마.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가족 사진인 듯 커다란 액자가 눈에 보인다. 용태와 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 용태와 어머닌 20년 전 그때의 모습이었지만 낯선 여잔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 되었음직한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다. 야, 도둑 장가 간 거 아니야? 요즘 원조 교제니 뭐니? 떠들던데. 아니야 임마. 나 결혼 아직 안 했어. 그럼 저기 저 여잔 뭐야? 난 액자를 가리킨다. 아, 그거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주춤거리는 용태였다. 임마, 엄마 보러 왔음. 엄마부터 봐야지. 다시 말을 돌리는 용태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액자 속 여자의 존재보단 용태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이다. 어머닌 어디 계시냐? 급했나 보구나. 따라와. 용태는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한쪽 방문을 노크하며 열고 들어선다. 나 또한 용태를 뒤쫓아 20년 동안 소가리한 그녀에게로 다가선다.
엄마. 상혁이 왔어. 상혁이 알지? 20년 전 상혁이 말이야. 용태의 손엔 70이 넘어 보이는 늙은 노파가 허연 이를 드러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쳐다본다. 야, 우리 엄마, 좋은가 보다. 오랜만에 상혁이 보니깐 그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임마 뭐해? 엄마야. 인사드려. 뻘쭘히 서 있는 나에게 용태는 어서 인사를 드리란다. 난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찬찬히 뜯어본다. 굵은 주름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야윈 팔과 다리, 하지만 어렴풋한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20년 전 나에게 커다란 선물을 준 그녀의 형상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머니. 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거세게 잡는다. 어머니. 크크크. 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없이 목 놓아 울어댄다. 어머니. 저예요. 상혁이에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어머니. 크크크. 난 서럽게 울어댔고 옆에 있던 용태 또한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뇌졸중이야. 벌써 3년 됐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지나간 20년이 너무나도 한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울다가 지쳐 다시 울고를 반복한다. 그때 여보, 그녀는 힘들게 팔을 뻗어 나의 볼을 잡으려는 듯 하다 난 그녀의 힘든 팔을 들어 나의 볼에 갖다 댄다. 어머니. 저예요. 기억나세요? 상혁이라고요. 여보. 야, 우리 엄마, 너가 기억이 나시나 보다. 근데 널 남편으로 알고 계신가 봐. 엄마 좋겠다. 20년 만에 남편 만나서 용태는 옆에서 그녀의 얼굴을 문지르며 울고 있었고 난 그녀의 손을 볼에 비비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러고도 한참을 또 그렇게 서럽게 울어댔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용태와 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다. 저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했지. 한참 만에 용태가 입을 열었다. 그래, 누구냐? 선보는데. 휴. 긴 한숨을 쉬며 용태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심상이었다. 상미라고 동생이다. 내 동생. 동생. 그래, 지금 학교 갔어. 여고 3학년이다. 한참 바쁘지 뭐. 어머님. 재혼했었니? 재혼은 무슨.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라니? 엄마하고 내가 갑자기 이사한 건 말이야. 엄마 배가 불러와서야. 그래서 너를 포함한 모두에게 말도 못하고 쫓기다시피 도망쳤었어. 그때 엄마가 4개월이었거든. 용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도대체 궁금하니? 상미 아빠가 누군지. 용태는 다시금 나를 보며 웃고 있다. 그래, 누구냐? 엄마하고 내가 O형이거든. 너 혹시 A형이지? 그래. A형인데? 상미가 A형이야. 이제야 생각난다. 용태의 여동생이라는? 액자 속의 상미의 얼굴. 어디선가 낯이 익다고 했는데 가련인 눈썹, 오똑한 콧날, 갸름한 입술, 사슴처럼 길게 뻗은 목선, 전체적인 얼굴 윤곽 속엔 내가 있었다. 그녀의 모습 한쪽엔 분명히 내가 있었다. 바로 박상혁 내가 있었던 것이다.